반갑습니다. 신선한 오늘의 시황입니다. 오늘의 시황 주제는 어제 이야기한 대로 월요일 갭 띄우려고 그러나요?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지수가 갭을 띄워서 올린 뒤에 주간 동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어제 시황 때도 잠깐 언급했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같은 경우 살짝 들어주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갭을 띄우지 않겠냐, 그걸 한번 지켜보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닌가, 오늘 일단은 지수가 일단 띄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예상한 대로 갭을 띄우는지 안 띄우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켜볼 거는 그 한 주간의 흐름이 그 앞에 몇 주간 있었던 것 같이 계속 밀리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한번 가볍게 훑어볼게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짧게 녹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전 이야기가 있었고요. 유가가 이제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아침에는 하락을 했죠. 그죠? 감산에 진통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특이사항이 있었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부분은 계속적으로 악재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떨어져서 4,000달러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엔. 그리고 3,600달러까지 올 들어 최저. 그리고 이제 남북이다. 일자리 6천억, 경력 1,000억, 삭감을 하고 공무원 증원 3,000명 증원하는 거를 빼고서 SOC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SOC 얘네들 이번 예산에 대해서 그냥 쉽게 보지 마라, 그 내용을 좀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SOC 예산입니다. 이 SOC 예산이 이제 국회의원들 지역구 그거 하기 위한 그 예산을 삽입하기 위한 쪽지 예산, 뭐 흔히들 그러죠. 카톡 예산, 쪽지 예산 얘기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지역 뭐 도로공사라든지 기타 뭐 공사 같은 거 예산 따내려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실한다고 그래갖고 문제가 많았죠. 또 법으로 해야 되는데 얘네가 법으로 정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국민이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걸 유도를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저녁인데 많이 추워졌어요. 낮에도 좀 바람이 불고 했는데 최강 한파 주말에 더 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뉴스가 이번 주에 계속 나왔는데 이제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뉴스들도 보면은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전에 올라서 전에 제가 뉴스 설명을 드렸듯이 사전에 뜨느냐 당일날 뜨느냐 사후에 뜨느냐 개념인데 이 불규칙하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자금이 원활하지 않을 땐 더 합니다. 자금이 원활하지 않을 땐 더 하고, 사후 경향이 강하다. 자금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사후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제 전주 맘이지만요. 어제 제가 영상 찍은 것 중에 이제 국민연금 증권사하고 뭐 믿지 마라 그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얘기가 어제 올렸는데, 동영상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이 뉴스가 나와버렸네요.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뭐 운영력 30 그만뒀다고 뉴스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온난화 요것도 제가 제 앞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산업이다. 폐기물 해갖고 제가 설명을 동영상을 따로 올렸었잖아요. 폐기물 관련해서. 그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산업이다. 오히려 그게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뉴스가 있고, 여기 이제 민자 고속도로 뉴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휴게소 운영업체 몇 개가 있습니다. 보통 걔네들이 이제 품절주예요. 그래서 품절주 애들이라서 급등락을 막 합니다. 보통 이슈 터지거나 재료 터지면 그런 종목들인데, 거의 거래 없다가 뉴스 터지거나 어떤 건수 나오면 이제 그런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 움직이는 그런 업종들일 거예요. 제가 그 종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는 걸로는 요 휴게소 관련 업체들이 그렇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시장은 이제 오늘 아침이 장전입니다. 장전에 제가 예상하기로 시장은 위로는 2074, 681, 아래로는 2035, 654.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여기를 지지하는지 보고 위로 올라가면 이걸 지지하는지를 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미리 아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장이 아마 이걸 지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 그리고 아침에 이제 거래 활성화 종목 해갖고 이제 내가 이제 아침에 이제 관종을 했던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매매를 다는 안 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 별 볼일 한 1, 2% 뛰기 됐고, 요것도 요거는 어떻게 된지 기억이 애매하네. 하여튼에 보유를 하고 있나 홀딩을 하고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얘는 이제 급등을 아침 힘이 좋았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수익 실현을 했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작하니까 이제 1641 7개 갭을 띄웠 1647개가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아침에 뭐 쉽게 음봉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강하면 그냥 양봉을 만들죠. 음봉을 만들겠다는 뜻이 이 정도 올렸다라는 거. 아침에는 이제 시스템 통합, 탄소나 별로 부각받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 섹터들이 상승을 했었어요. 아침에. 어제는 그랬습니다. 아침에 오전장에. 그래갖고 이란 제재 위반 하위 회장딸, 중국에서도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했지.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자기네가 인권 침해 언급하면 자기네가 스스로가 더서에 걸리는 그런 말인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장에 잠깐 보고 난 다음에 뉴스 잠깐 보고, 다날은 이제 뉴스를 이제 요 처분하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죠. 돈이 들어오면 긍정으로 봐라. 오늘 다날이 변동성을 줬죠. 그죠? 오늘 급등세라고 변동성을 줬어요.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 재무구조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다, 그 뜻이니까. 근데 이 자사 처분한다고 다 주식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뉴스를 볼 때는 돈이 들어오면 긍정, 돈이 나가면 부정으로 보시라. 장전 언급한 장전에 언급했던 거래 활성화 종목 문난했고 디플렉스 힘이 강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보고 봤는데 300 종목이 빠졌어요. 상승 종목 수가 1300개로 줄었잖아요. 1600개에서 오전장에 이때가 10시 될 것 같은데 10시 좀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이제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에서 2000개면 1000개 중에서 300개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 작은 양이 아니죠. 800개면 1600개니까 어떠네,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줄었다 이거죠. 큰 양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멘트를 달아놓은 겁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별로 안 줄었어도. 그 양수급 업종이, 코스피는 이제 의약품하고 운송장비, 그쪽에 이제 양수급이 붙었었고, 오전에 코닥은 일반전기에 꾸준하게 일반전기는 계속 양수급이 붙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매집을 계속
계속 얘기 언급됐잖아요. 제가 오늘의 시황 얘기. 요 부분도 계속 언급됐었고, 매집을 요 부분도 그렇고, 요 부분 다 그랬어요. 그죠? 하락하는 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그리고 상승 섹터는 이제 조선, 철도, 뭐, 전력. 이쪽이 전력은 이제 하고 철도하고 좀 올라가는데 출산 쪽하고 나중에 다 밀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잠을 잤어요. 10시 넘어서 한 3시간 잔 것 같아. 비몽사 뭐 특별하게 저는 할 일 없는데 그냥 낮에 잘 잡니다. 장도 잘 안 보고. 그 오후장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1시 40 몇 분인가 1시 넘어서 봤어요. 또 안에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북한주가 싹 도배를 했더라고요. 상수 섹터에. 응? 그런데 외인이 또 강하게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양 지수가 같이 올라갔어요. 상승을 했어요. 외인이. 매수를 하는 바람에. 항상 보면 그랬어요. 이거 제가 왜 그래서 갭 얘기를 왜 하냐면 금요일날 항상 외인이 들어왔었어요. 금요일날. 목요일인가 목금 아니면 항상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외인이. 그래놓고 월요일날 띄웠어요. 갭을. 그래서 제가 이걸 의심스러워서 몇 주간 그랬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북한주 사이로 이제 무선 충전 섹터가 있었는데 이거 다시 밀렸어요. 잠깐 뛰고 올라갔다가 이 섹터가 밀리더라고 다시. 나중에 보니까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마리화나가 다시 올라왔더라고. 마리화나는 오전에 하락했었어요. 하락 섹터에 있었는데 다시 올라온 거예요. 상위 섹터로 강하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상승 약간 1300에서 1600, 1600, 1300, 1200 줄었죠. 오후장에. 그리고 의약품, 전기가스는 겨울이니까 코닥에서 유통이 부각을 했더라고요. 유통이 화장품 쪽이 많을 건데 아마. 그래서 화장품 쪽에 유통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봤더만 차트는 자리는 아직 준비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구나형 나중에 보고. 보수단체 이제 크리스마스 무렵이 될 거라고 서론이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면 25일이잖아요. 보통 18일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얘기는 25일인데 어쨌든 근데 보수단체에서는 반대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냥 빨갱이에서 안 된다. 공산주의자라서 안 된다. 적이라서 안 된다. 그 말이 안 맞지. 지금 평화를 안 하고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고 항상 대립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그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이유를.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는 건지 대립하자고 하는 건지 무력 응? 무력 통일을 원하는 건지 응? 이유를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항상 이 사람들은 물어보고 싶어. 대답을 잘 못해요. 사실 택기부대 주위에 많거든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제 솔직히 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물어보는데 새만금 개발청이 뉴스가 나왔죠. 이 얘기는 뭐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데 군산으로 이전을 해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그랬고 새만금 관련주가 이렇게 나왔는데 새만금 관련주가 동우팜, 오엔즈, 자연환경, 환경 이렇게 쭉 있습니다. 대주산업, 지주산 다 이 종목도 있어요. 쭉 있는데 거의 잘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 종목들 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 이슈 있을 때만 움직이는 종목들. 다 종목을 확인은 안 해보고 그냥 좀 제가 거래가 좀 있는 애만 이렇게 봤는데 거래가 좀 그래도 그나마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 있는 애만 봤는데 디젠스 그게 디젠스거든요. 디젠스가 이제 여기서 올렸더라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선 여기 파란 게 20선이니까 20선 이하에서 그냥 잡으면 횡보하고 있으니까 20선 이하에서 뭐 매집 개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모엔즈
모엔즈는 한 번 이렇게 튀었잖아요. 그죠? 두 번 튀었잖아요. 여기 튀었는데, 얘는 이제 일단은 반등을 하는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걸로 보고, 얘는 뭐, 60선, 응? 60선, 녹색, 연두색, 60선을 보고 매집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하를 보고, 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대주산업. 얘도 좀 움직였잖아요. 그죠? 대주산업. 얘는 뭐, 이걸, 이 정도로 뭐 지지 보고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 그냥 대충 봤을 때, 지지를 보고, 밀리면 여기까지 밀리니까 더 밑에 잡아야겠죠. 매집 단가를. 근데 이제, 이거 지지를 한다 보면은, 아, 여기 지지를 하는구나 싶으면 이제, 매수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받고, 대만금은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홈키즈 강현재, 이준석. 이 사람들도 참 젊은 사람들이 답답해요. 강현재, 이준석, 뭐 또 배 누구 있고 뭐 하잖아요. 하여튼 젊은 사람들. 자기네가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지를 이유를 알아야지. 왜 그 분석을 왜 안 해? 자기 분석은?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지지를 안 받는 이유는 다 그 대의적인 부분이 약해. 사욕이 강하잖아요. 사욕이. 개인 욕심이. 예? 사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배 누구하고 얘하고 다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대의의 명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젊은 혈기를 불사를 수 있는 대의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분들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 나름대로 잘나고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러는지 그런 정도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잘난 맛에 하는 건지 관심병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심병 걸린 사람 많잖아요 주위에. 아 그리고 이제 나노 캠텍이 계속 뉴스를 내보내. 이게 이번에도 말고 전에도 막 뉴스 내보냈었는데 주가는 별로 시원찮은데 이거 화장품 아까 위에도 그 화장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화장품 얘기 어떻게 나왔어? 화장품 얘기 어딨어? 화장품 얘기를 내가 여기서도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화장품 뉴스가 있어서 제가 종목을 봤더만 여기 적어놨죠 그죠? 화장품 뉴스로 뉴스가 몇 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발 관련해 갖고 이제 요 나노캠텍 말고도 있었어요. 뷰티 알리바바 뷰티 해갖고 옛날 같으면 급등했을 때 급등 이런 뉴스 나왔으면 화장품 붐이 일었을 때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한 1월 말경이 타이밍으로 보일 경우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를 봤더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내용 안 보고 요 섹터가 화장품 섹터가 그럴 것 같아요. 1월 말경 그 2월달이 2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구정이에요. 구정 그 옛날에 설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쯤에 1월 말쯤에나 그쯤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 개인적으로 또 기술적 위치 타이밍도 보니까 그쯤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1월 말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제 짐작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그냥 믿지는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의료비 이거는 이제 뭐 의료 쪽에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인 뉴스죠. 그리고 이제 이지스함 탑 함재 뭐 수십 여발 이도탄 구입한다는 거죠. 이걸로 뭐 트럼프 만족할 리는 없고 당연히 이드럼도 10만원 깨졌다고 나왔고 연쇄도산이 우려가 된다고 뉴스 나왔고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죠. 이 얘기도 뭐 지난주 계속 했으니까
손학규 단식투쟁 승부수. 이 아저씨는 나는 그래요. 생활비 떨어지면 나오는 것 같아. 생활비 떨어지면 나와갖고 막 정치하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응? 또 산에 갔다가 아니면 어디 뭐 했다 쉬었다가 또 생활비 떨어지면. 근데 뭐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72세니까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예산하고 링크를 걸어서 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작전이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지. 이 사람들도 참 기분 나쁜 거예요. 국민들도 응? 지지를 해주고 싶어도 지지를 못 해주는 게 그거예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랬으면 그거를 그거를 하려고 했으면 계속 홍보도 해야 되고, 이 예산 얘기 나오기 전부터 단식을 하든 뭘 하든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그걸 했어야지. 예산안 딱 하려고 급하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당장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그거가 리클 걸어갖고 새끼들 꼼짝마 이거 빨리 해줘. 속보이잖아요. 국민들도 민주당 편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이 볼 때 얼마나 그 속보요. 누가 이 사람들이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당신네들이든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다 안 좋아해. 국민들은. 제가 그러니까 항상 개몽운동 하잖아요. 68운동, 68% 떨구기 운동, 6월 8일날 68% 떨구기 운동, 68운동. 어쨌든 간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전 안 풀고 이마트, 내가 그랬잖아요. 돈 모아놨다가 산다고. 그 북한주 사이에서 이제 무성충전이 있었는데 얘가 아까 위에 이렇게 밀리고 마리아나가 확 올라왔어요. 오후장에. 오후장 막판에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 한숨 자고 나서 보니까. 그래갖고 장후에 이제 보면 이제 장후에 최종이죠. 그러니까 상승이 110, 1196 더 줄었죠. 그죠? 1196이니까 오후장에 보면 1200개에서 막판에 마지막 종을 마감을 1100으로 했으니까 더 줄었어요. 양매수 업종이나 상세액터는 비슷하고 탄소 배출권이 또 다시 올라왔어요. 탄소 배출권이 다시 뒤로 올라왔어요. 상승섹터 상위로 막판에. 그럼 이제 오후장 내용하고는 별 차이 없었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탄소 배출권 말고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요걸 지지를 했고 20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 안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20선을 이 앞에도 그랬거든요. 20선을 돌파를 해서 갭으로 월요일날 갭 띄우면서 20선을 돌파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거는 진짜로 20선 돌파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건지 추세를 전환하는 건지 지켜를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갭 그 얘기고, 뉴스는 이제 뭐 장후에 나온 뉴스, 한미약품 뉴스 나왔고 엔키무선 등등 나왔고, 저 김무성 출마 안 한대잖아요. 응? 전당대회 불출마를 했는데, 이게 김무성이는 진보 보수 모두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김무성이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애매한 포지션인 거예요. 어? 박근혜 그 반대를 했으면 끝까지 반대로 강하게 했든지, 아예 그래 친박을 정리하고 네가 내가 장악을 하든지, 그럼 안 그러고 그냥 멀쩡하게 이상하게 애매하게 뭐 하다가 그래 하고 사라져 보고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진보 사람들한테 지지도 못 받고 보수한테 지지도 못 받고, 이제 와서는 이제 보수 태극기 부대라고 끌어안아야 되니까 이제 박근혜 얘기하면서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잔머리 또 엉뚱한 잔머리 굴려갖고, 이 얘가 잔머리 잘못 굴려갖고 일이 된 건데 지가 또 잔머리 또 엉뚱하게 굴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얘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아. 아이고, 다 이 대가리 속에 있다 국민들이. 자, 한국항공 부정적 한신평에서 지금 요 한신평이든 떠나서 한신평 말고 또 몇 개 있잖아 시장평가사들이. 그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뉴스나 뭐 관심 있게 봐놓긴 해요. 기억은 해두시란 얘기지. 업체들 종목도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안 좋으니까 상승하 그 실업 특급 등급이 좋게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변동성을 줘요. 그 뉴스에. 그러니까 뭘 보시란 얘기지. 원희룡 지사 참 나는 국민들도 그런 게 답답한 게 어느 정도 삶의 짬밥을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이면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잔머리 굴린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사욕이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배려심이 강한 사람인지 인간적인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개인주의적인 사람인지 보면 알잖아. 대충 봐도 뭐 이 사람 관상쟁이가 아니라도 대충 삶의 짬밥을 먹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보면 방송을 보면 알잖아요. 방송에 나온 사람들 얘기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거 이렇게 화면 보면은 대충 그 사람 성향을 알잖아요. 다 찍어 놔주고 뭘 이제 와서 그래. 그 전에부터 이 문제는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그건 제주도 사람이 스스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뭐라 할 게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제주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전체 문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심각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뽑은 거는 제주도 사람들이니까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제주도 사람들이 이 병원 문제는 응? 전국적으로 여파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응? 인천 그 단지 그 새만금 단지 뭐 부산 쪽에 그런 응? 제주도 같은 그런 그 단지들은 영향을 받는다 막 병원 다 생겨버리지 문제가 된다고요. 골치 아파져요. 서민들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애들은 찬성하지 당연히 돈 있는 애들이니까 또 로비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국민들은 막 좋다고 그런다고 밥 한 끼 사주고 떡 좀 돌려주면 돌리고 하면 선물 명절 선물 좀 돌리고 옛날에 그랬어요. 선물세트 누가 이름으로 해서 돌리고 하면 아주 더 표 찍어주고 바보같이 그랬어요 옛날. 어쨌든 시간의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보통 정치 관련 쪽 애들이 주로 이렇게 했어요. 특별한 그건 없었고 정치 관련 애들이 좀 움직였다 이거지. 상승이든 하락이든 하락은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고 상승은 또 순환하니까 정치주들이 순환을 하니까 새로운 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거고요. 뉴스는 이제 포스코 캠텍이 뭐 고점이죠.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일단 그런 거고 떨어지지도 않아서 별로 안 떨어졌어요. 요즘 카카오 택시 얘기 나왔고 풀몬 이월드 뉴스가 같이 두 개가 또 나왔어요. 저녁 시간에 이건 다른 뉴스, 이거는 정치주 뉴스, 이거는 이랜드에서 주얼리 사업권 넘긴다. 그러니까 전지가 매집을 한 거예요. 이런 뉴스들을 노골적으로 내보내잖아요. 매집을 한 거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매집했으니 개미들아 붙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를 개미들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이것도 소각을 그냥 하겠어요? 163만 걸 집행을 하는데 풀몬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보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돌았겠지. 그럼 누가 들어왔겠지. 들어와서 있었겠지. 자리 잡고 있겠죠. 그죠? 당연히 매집이 돼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드루킹이 시연을 했다가 처음에는 또 안 했다가 또 했다가 지금 이번에는 또 시연을 했다고 드루킹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김경수한테. 그러면서 이제 문통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경공모. 얘 감옥에 있으면 여기 감옥에 있어도 여기저기서 제의가 들어올 거예요. 태극기부대 쪽에서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진보 쪽에서도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중간에서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거 이제 그 관리하는 이제 검사들이 또 어느 쪽이냐에 따라 틀리고, 우리나라 개판이니까 비리가 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솔직히 국민들이 이걸 다. 그런데 총구를 이제 문통한테 본격적으로 누가 견우나 이건 누가 견우냐 이때 보수 애들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얘네들
치밀하게 계획을 짜놨다. 지난번에 작년에 내가 막 안 좋은 소리 멍청하다고 애들 보고 했더만 올해는 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계획을 다 짜놨더라 하는 게 딱 보면 티가 나요. 딱 준비가 돼 있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좀 계획적으로. 어? 그 대응 안 하면 이해찬이 대응해야 된다. 민주당 정리하고 빨리. 응?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강의 동영상한테 얘기했죠.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 같이 응? 새누리당하고 저 한나라당하고 30%대 지지율 30%대 유지로 간다. 문통은 이제 아마 문통이 아마 그 정도까지 가면 문통이 이제 과감한 어떤 뭔가를 할 거예요. 액션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다시 수그러들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뭔가를 이 사람은 나는 뭔가를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설프게 까불다가는 대려 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난 문통을 만만한 사람으로는 안 봐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경험을 했어요. 누구? 노무현한테. 그럴 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든 뭐 누구든 보수든 쉽게 그 민주당 내에서도 문통을 함부로 잘못 건들면 문파라고 해서 잘못 건드려 같은 문파 뭐 어쩌고 3대 뭐 걔네들도 나는 저는 솔직히 이 문재인한 사람을 상을 봤을 때 그래 봅니다. 자기 그 삼철 뭐 얘기 나왔죠. 걔네들 왜 걔네들 두 명이 그만두고 한 놈이 어쩌서 까불죠? 작살나요. 내가 볼 때는 이 두 명은 알기 때문에 안 나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말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별로 자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씩 웃기만 하고 말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져줘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옛날같이 노무현 때같이 이렇게 안 와요. 공격을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데려당합니다. 내가 볼 때는 보수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양쪽에서 응? 이쪽에서 이쪽이 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처음에 저 보수 애들 그 제대로 못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1년 내내 그랬어요. 이 멍청한 새끼들 이렇게 링크 걸면서 멍청한 새끼들 지 발등 찍는 소리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네 그러면서 내가 머리들아 돌대가리들아 막 그러면서 내가 그랬었어요. 옛날에 작년에 그 올해 딱 들어서니까 바뀌었어요. 기조가 보수 애들이 공격하는 기조가 그러면서 뭐부터 왜냐면 유튜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여튼 간에 많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한 주간 끝났으니까 12월 첫째 주 끝났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보는 장을 갭을 띄우는지 그걸 보는 거하고 금요일날 붙었던 수급이 외인들이 계속 붙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화수목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상수세를 유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지켜보고 그걸 보자는 거죠. 요거를 지지를 하는지 같이 보면서 이거 20선을 갭으로 돌파하는지 또 보고 요게 포인트니까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